현재 신종 코로나는 러시아, 브라질을 거쳐 인도와 아프리카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신종 코로나 백신이 9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회사에서 개발되어 임상시험하는 백신은 침팬지의 감염을 일으키고 사스코비2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물질을 함유하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의 약화된 버전을 기반으로 한 백신입니다. 복제결함 침판지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고 백신 접종 후 표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성되어 면역체계가 활성화되어 나중에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되면 코비드19를 공격하게 됩니다. 제조업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는 단일 용량으로부터 강력한 면역 반응을 생성하고 바이러스가 복제되지 않게 하므로 백신이 접종된 개체에서는 지속적인 감염을 유발할 수는 없습니다. 자독스1 바이러스를 만든 백신은 현재까지 320명 이상에서 접종이 되었으며 약간의 체온 상승, 인플루엔자와 같은 증상, 두통 또는 팔다리 통증과 같은 일시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안전하고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GD-1222의 이상 임상시험은 18세부터 55세 사이 천여 명의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면역 원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달 영국 남부의 여러 시험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긍정적인 경우 많은 국가에서 후기 단계의 시험으로 이어질 임상시험의 데이터 공개가 곧 예상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는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임상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위험에 처한 제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코로나의 2차 재유행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가장 위험군으로 간주되는 65세 이상의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이가 많을수록 면역 기능이 떨어져 여러 번 면역주사를 부스트해야 되지만 이 백신은 바이러스 한 종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극이 잘 되는 상태에서도 신체가 충분히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조차도 종종 충분한 면역을 얻기 위해 여러 번의 주사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간염 백신 접종을 받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대유행 기간 동안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주사를 주기에 충분한 백신을 만드는 것조차 이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유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우려하는 바이러스 변종이 생겨날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완전히 잘 모릅니다. 돌연변이는 계속되고 그것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유전자 돌연변이가 질병의 전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변형시킨다면 면역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집단 감염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단계여서 바이러스 자체가 확산하는 데 장애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자체에서 이것을 피해갈 돌연변이 필요성이 없지만 집단 면역이 생기고 백신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게 면역이 생기면 바이러스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종으로 돌연변이할 가능성이 많으며 그러면 백신의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데노바이러스 플랫폼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아직 전염병에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치퍼드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체내로 유입시키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면역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인간의 많은 인구를 순환합니다. 이전에 이것에 비슷한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으면 백신을 투여 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던 면역 기능으로 스파이크 항원이 중화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능이 활성화 안되고 면역 기능이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단순성과 수십 년간의 작업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기반 바이러스는 적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실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식품의약국에서 승인한 유전자 기반 백신은 없습니다. 아마 유전자 기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결승선을 넘어 인간에게 정말 효과가 입증되면 최초의 유전자 기반 백신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mRNA와 DNA 백신은
때때로 마우스와 같은 동물에서 잘 작동하지만 이전의 기록을 보면 사람에게 백신이 투여될 때는 스퍼터링이 돼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면 이런 백신은 면역기를 자극하여 항체를 생산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임상시험이 소규모여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3상 임상시험에서 대규모의 시험 결과가 나와봐야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너무도 짧은 시간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